오늘도 한번 안녕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입니다. 은행들의 휴일인가 뭐시긴가 해가지고 휴장이었고요. 반면에 휴일 없이 열심히 달리는 비트코인, 부지런한 우리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무사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만 426달러, 이더리움도 3,000달러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괜찮은 그림.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러시아 금융일간지에 의하면은 러시아 재무부의 디지털 화폐 유통 및 채굴 규제법 초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해당 초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가 화폐로 간주되진 않지만은 결제 수단으로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나쁜 놈들이긴 합니다만은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중요한 도약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딴지를 걸지 않기를 바라보고, 이어서는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포르투갈에서는 최초로 기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은행들도 조만간에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곤 대표가 다시 한번 비트 추매를 했습니다. 개수는 124개, 17억 달러 규모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렇게 추가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평단에서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많이 사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비트코인 매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비트를 쓸어 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자, 그러자 3위 고래가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그렇게 혼자 다 사지 말고 나도 좀 사자라고 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500개의 비트 추매, 말이 500개지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500개를 간단하게 쓸어 담고 있는 3위 고래. 자, 그와 동시에 미국 날짜로 어제였었습니다. 대량의 비트코인이 주요 거래소들로부터 출금이 되었다라고 센티멘트가 전해왔습니다. 최근 5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개수는 25,878개. 역사적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을 때마다 며칠 후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자주 연출이 되었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출금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하면서 비트코인이 확 쐈었던, 위로 쐈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사람들의 바램대로 비트코인이 길을 모으고 있다가 한꺼번에 위로 쏘게 될 것인가? 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큰 움직임은 상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14일 25,878개가 빠져나가는데요. 그 다음날인 15일 같은 경우는 29,40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만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3위 고래가 이 중에 500개는 3위 고래 지갑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다른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지속되자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주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훅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하방 압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 상승에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40,094달러 했을 때 극단적 공포에 놓여 있었던 시장. 이어서는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갤럭시는 이 뇌동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조만간에 암호화폐가 위로 크게 쏠 것 같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쏘고 이더리움 다음 알트 차례가 되겠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진다. 비트코인 위로 쏜드라고 본인의 분석, 이건 좀 일기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위터상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위로 가지야. 자, 일단 비트코인 3일봉을 보시면은 RSI가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RSI가 지금 저항에 15개월 동안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샌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만큼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은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둥글게 엎어졌듯이 이번에는 둥글게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전고까지는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어떤 사람은 슈퍼 희망 회로를 또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불장 역사를 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페넌트가 나왔을 때마다 위로 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A파동, B파동, C파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B파동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C파동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C파동. 마치 택시에 올라탔는데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저는 C파동까지 가주세요. C파동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드립도 날려보면서 비트코인이 한번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과연 주말 장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페루에서도 인플레이션 및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의 한 시위자, 다음과 같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 가지야. 그 다음에 스위스 취리 공항에는 다음과 같이 거대한 비트코인 광고가 떴다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자산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C파동 가자. 비트코인 스위스가 함께합니다. 라면서 거대한 광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소식이 아직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사기 트윗을 없앨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된 봇들 있죠. 사기꾼 봇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이라는 방어 대책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포이즌 필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이사회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포이즌 필이 행사되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지분을 15% 이상 늘리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무산됐을 경우 플랜 B도 있다. 과연 이 트위터 관련된 사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굉장히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근데 트위터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비싸게 팔고 손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이어서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엑시 인피니티가 되겠다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었던 P2E 게임 무돌 삼국지가 작년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서 그나마 어떻게든 회생의 기회를 노려보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기각되면서 이제 완전히 애플 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P2E 게임이 나올 수가 없게 될 것 같죠? 지네들은 치고 싶을 때 고스톱 치면서 왜 P2E 게임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두나무, 업비트의 두나무죠. 이 두나무가 코인 리딩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인 찍어주는 곳에 두나무가 돈을 대고 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업비트와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이라기보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중립을 지켜야 되는 심판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래소 업비트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니네들은 정말이 양아치 버릇 언제 고칠래? 라고 하면서 빠른 법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다 관련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6월 29일 에이다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상당히 개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참고로 찰스 호스킨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만약에 트위터 인수가 불발이 나게 된다. 그러면 연락 주쇼. 내가 기쁜 마음으로다가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오스도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를 이미 출시를 했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없어요. 자, 과연 언젠가 인기 있는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는 출범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보다는 일단 비트코인 펌핑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쫙쫙쫙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딱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